캘리포니아주도 경제 재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지만 지역적인 차이는 여전합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자문은 LA시의 강한 스테이 앳홈 정책이 넌센스라면서 경제 재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픈을 해도 손님이 전에 갔던 스토어에는 가는 것조차 망설이는 손님이 많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장 빨리 리오프닝을 한 텍사스주는 이번 주말 술집도 오픈하는데 텍사스주에서는 어제도 주말에 이어 확진자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교회의 리오프닝은 여러 주에서 문제입니다. 오레곤주는 하루 사이에 교회 오픈과 클로징에 관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일 동안 언급하지 않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용으로 복용한다고 말한 뒤 세계적인 논란입니다.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식품의약국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약을 복용할 리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돼 모든 사람이 곧 접종받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긍정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집니다. 어제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을 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대상은 45명이었는데 8명에 대한 윤곽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 주식값은 크게 올랐고 며칠 전 백신 자르로 임명된 이 회사의 전 간부도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경기부양책으로 책정된 2조 달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30일 경고장을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미국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9시 2분 화요일입니다. 5월 19일입니다. 5.18 이런 날들도 많이 잊고 지내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요. 날짜를 보니까 어제가 5월 18일 방송 끝나고 나서 또 5월 18일이었지 하고 기억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까지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완화를 해서 캘리포니아의 리오프닝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4일 동안 얼만큼 기준이 돼야지 리오프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는데 조금 기준을 아무튼 약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의 병원 입원율과 환자 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할 수 있고 작은 카운티의 경우는 뭐 20개의 케이스 이상이 아니면은 2주일 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스포츠도 큰 관심사인데요. 프로스포츠를 몇 주일 안에 이제 오픈할 수 있다. 미장원과 교육회가 몇 주일 안에 프로스포츠는 6월에 오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픈은 하는데요. 이 스포츠에 꽂힌 관중 없이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비즈니스가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그 썰렁함과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팍스에서는 아마 관중 없이 스포츠가 시작이 될 때 디지털로 와 하는 그런 소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5개 카운티를 제외하고는 리오프닝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 카운티와 시정부에 따라서 재량권을 주지사가 많이 줬는데 그 5개 카운티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또 이제 LA 카운티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좀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몇 개 주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악관에 UC 얼바인에 있다가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무역 자문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가 며칠 전에도 인터뷰를 했고 지금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특히 LA 카운티가 스테이 앳홈 정책을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레드 스테이트가 돼가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MBC의 미터 프레스에서도 척 타드가 질문을 했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주지사들에게 일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는 전국적인 그런 통일된 안내도 있어야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이 아니라요. 그랬더니 피로 나바로가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넌센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라면 이렇게는 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텍사스주의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오픈을 해서 식당도 미장원도 5월 8일부터 오픈을 했었고 GM도 월요일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 동물원 텍사스니까 로데오 있죠. 수족관, 보울링장, 빙고홀 뭐 전부 지금 오픈을 금요일에 다시 지금까지 안 했었던 곳은 물론 일부의 제약은 있지만 오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에 텍사스주에서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나왔다 했는데 어제도 또 이 토요일의 케이스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도 조금 지켜봐야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육류 포장 공장이 있는 그 아말리오 같은 경우는 핫스팟이지만 타겟적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건관계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마리오뿐만이 아니라 엘파소의 경우에도 지금 그 핫스팟이 계속 그 핫스팟 자리로 명예롭진 않지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아말리오의 육류 공장에서 또 그곳을 타겟으로 한 테스트에서는 2,400개 테스트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리오프닝에 관한 여러 가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많은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지금 느끼고 계시는 딜레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가 오픈은 해야지 될 것 같고 실제로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식당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오픈을 해야지 되는가? 손님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주에서는 600마일을 자동차를 타고 가서 그 헤어를 다듬었다 하는 그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그 헤어컷을 더 자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미장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메일로 손님에게 그 헤어드레서가 우리 집으로 와서 헤어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헤어컷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손님들은 뭐 집으로 가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의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위험 이게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방송했고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곳이 오픈을 했을 때 집에 있기를 원하는 그 소비자들, 손님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뭐 위스콘신이라든가 와이오밍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은요 술집이 정말 손님으로 꽉 차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던 무슨 스트릿바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손님이 줄을 서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곳은 주로 그 오일업계가 있는 곳, 광산업계가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손님들은 내가 평소에 자주 가던 스토어라도 옷가게라도 어디라도 금방 내가 이거 가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고 나서도 가게들은 굉장히 걱정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지금 미 전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오레곤주에서는 어제 저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하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네 하고 밤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뉴스를 들으니까 또 달라진 거예요. 오레곤주의 베이커 카운티에서 혹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제 그 베이커 카운티의 항소법원 판사가 10군데 교회에서 이제 주지사가 교회가 2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25명만 교인이 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겠는가? 교인이 250명이라면 그럼 10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보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군데 교회가 함께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지사의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베이커 카운티의 항소법원 판사 매튜 설클리프라는 판사는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예로 들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보면은 되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그 전에 항소법원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이거 그 오레곤주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어때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항소법원 판사가 기다리지 않고 이것은 교회 문을 열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주지사 측에서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주 대법원에서 긴급히 그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하는 것을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내용이 오고 갈 때 그 주지사 측을 그 주 정부를 고소한 교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측을 대변을 한 그 변호사의 얘기가 레이 해클이라는 변호사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 교회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그 위험을 갖고 가겠다.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숨지더라도 천당에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그렇게 말을 하다가 숨진 목사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어떤 사람이 본인이 그 감염된 줄 모르고 어떤 곳에서 교회에 그 교회도 아마 뭐 주지사의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어기고 오픈을 했었겠죠. 갔다가 교인이 180명인데 180명이 감염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180명에게 다 노출이 된 겁니다. 교회에 이분이 갔을 때는 본인이 그 바이러스 감염자인 줄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지금 전부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 판사가 이달에 주와 로컬에서 그 스테이 애톰 명령을 내려서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레곤주의 항소법원 판사의 판결과는 다른 거죠. 교회의 권리를 무시한 게 아니다. 이것은 그 정부에는 폴리스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든 것에 땅에 대해서도 있지만 공공 건강에 대해서도 폴리스 파워라는 것이 있어서 공공 건강이 위험이 될 때는 시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캘리포니아주의 판사는 이러한 그 판결을 내렸는데 오레곤의 항소 판사는 다른 판결을 내렸고 오레곤의 대법원 판사는 또 그 주지사의 입장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항상 치료약과 그 백신에 가는 거잖아요. 결론 자체가.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매사추세츠의 그 캠브리지에 있는 회사라고 하죠.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했더니 첫 번째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발표죠. 말하자면은 홍보 자료를 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백신 뉴스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타는 목마름을 채워준 그런 그 홍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스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완결판이 아니라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45명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항체를 없이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항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백신 개발을 한 건데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생긴 항체의 양만큼 항체가 생겼다. 그러니까 성공이다라고 했고 결국은 나중에 마감장 때 보니까 이 회사 주식값이 한 20%는 오른 것 같은데, 그런데 45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8명에 대한 결과만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전에 그 식품의약국의 그 커미셔너조차도 긍정적인 스텝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자료, 말하자면 디테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디테일. 나머지 45명에서 8명을 뺀 사람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벌써 지금 하도 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식품의약국에서도 허가를 해주고 해서 이제 2차 그 임상실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2차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하는 것 같아요. 600명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자원봉사인데 반 이상은 55세 이상입니다. 왜 지난번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임상실험을 할 때도 좀 그 건강상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잖아요. 그래야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단계에서도 55세 이상 사람을 반 이상을 포함을 해서 한다는 건데 세 번째 단계는 또 7월 달에 한다고 하고 어제 8명 항체가 생겼다 이런 것으로 돈 많이 모은 거죠. 그 주식시장 주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있어야 2단계, 3단계 자원봉사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백신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기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 회사 자체도 그럼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이다, 치료약이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료약이다, 백신이다, 이게 나와야지 나와보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 확실한 때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믿지 마시라. 이 사이에 유명해지는 의사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느 정도는 효력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어제 이 회사에서 매사추세츠의 이 모더나라는 회사의 주식값이 그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대통령이 백신 자르로 임명을 했잖아요. 전 제약회사 CEO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 CEO가 바로 이 회사의 CEO입니다. 2명 가운데 1명이에요. 스캇 가틀랩이라는 이 사람은 전 식품안전국의 그 커미셔너고요. 해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 회사의 그 이사 보드 멤버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주식을 15만 몇 주를 갖고 있어서 어제 하루에 적어도 34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죠. 몬세프 슬라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원래 백신 짜르 같은 것을 임명할 때도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CEO를 임명하면 되겠느냐, 보드 멤버를 임명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것 다 이러이러한 뉴스가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만 아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이 쓰시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 하시고 이것만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는 모든 게 다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정말 세계가 어제 너무 깜짝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정말로 가장 그 이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다시 이 말씀 드릴 일도 별로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어제 그 레스토랑 오너들과 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내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지난 일주일 반 정도에 복용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그 MSNBC이긴 하지만 조 스카보로는 대통령 그거 안 먹었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이 문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은 어제 그 숨진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105명이다 하는데
예전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 숨졌었기 때문에 105명이다 하니까 사람이 한 명이 숨져도 그런데 105명 숨진 것이 아 다행이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우리가 아주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의 식품의약국, 자신의 질병통제국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일단 지금까지 가장 그 대규모로 그 나온 연구 조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 1,500명 헬스케어 워커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 확률,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자원을 해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듀크 대학교에서도 헬스케어 워커를 대상으로 더 많아요. 15,000명 정도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고 처음에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 더군다나 이제 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조금 나오면서 효력은 없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작용이 꼭 그 심장병이 원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그 부정맥이 되고 이런 그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식품의약국에서 이것을 임상실험이거나 지금 말씀드린 듀크나 다른 대학교처럼요.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을 때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닥터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류마티즘이나 아니면 그 말라리아 예방약으로는 처방을 하지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처방하는 의사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라이어빌리티가 있는데 할 수가 없죠. 식품의약국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내가 예방용으로 나는 네거티브인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일주일 반 정도를 복용을 하고 있다. 징크와 함께 아연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계에서 그 피어스 몰건 같은 대통령과 아주 친한 그 영국의 그 방송인 같은 경우는 shameful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 어떻게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구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국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고 있어. 뭐 이런 그 어피니언까지 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몇십 년 동안 부작용 없이 쓰고 있는 약에 대해서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몇십 년 동안 썼죠. 4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 선교 가실 때 말라리아에 걸리지 말라고 예방약으로 드시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쪽에 그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수십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류마티즘 치료약으로 쓴 거지 수십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생입니다.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말이 다른 그게 적용 분야가 다른 겁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국이 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대적인 임상실험을 했을 때 그러나 아직까지의 가장 큰 임상실험이 1,400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뉴욕에서 25군데 병원에서 했는데 효력은 없고 부작용이 있더라. 심장질환도 없던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부정맥 나고 나 거의 죽을 뻔한 사람 뭐 살린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의 닥터만 말씀을 드리자면 닥터 스티븐 니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계신 분입니다. 생명이 위독하고 예측 불가능한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괜찮다가 갑자기 부정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효력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다.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또 이제 그 또 다른 사람 이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은 에릭 토팔이라고 캘리포니아 라호야에 있는 심장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스크립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유명한 인가 봅니다. 많은 매체에서 전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닥터 니슨이라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이 그 닥터도 역시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작은 사람이 뭐 효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계속 예방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이 대통령의 커멘트를 듣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닥터 데이빗 마론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예방연구센터의 심장 전문입니다.
위험과 베네핏을 예방용으로 먹는다? 말라리아로는 오케이. 그러나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아니다. 코비드 19에 대해서 예방용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는다. 위험과 베네핏을 생각할 때 상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대통령의 케이스는 대통령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18년도에 발표된 것이 143입니다. 보통 닥터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유지하기를 원하잖아요. 콜레스테롤 약도 대통령 복용하고 있고 키는 6피트 3인치에 몸무게는 243파운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정도면 비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이도 73세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육군병원에 갑자기 갔는데 뭐 루틴한 체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팍스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나서 팍스의 그 진행자인 요즘 팍스에서 외로운 진행자이기도 해요. 닐 카부토가 군 통수권자의 말이지만 듣지 말아라. 이 닥터를 초대를 해서 결론을 그렇게 그 내렸습니다. 어제 You have a risk of losing your life. 닐 카부토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요. That's correct. I think everybody should consult with their personal physician, or if you don't have a personal physician, your emergency room doctor, and be very, very careful of what you put in your mouth and what you swallow, be it liquid or solid, because these are everything has a trade-off, and these drugs can be very dangerous. 네, very dangerous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닥터 밥 라히타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방용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아직 프로브가 안 됐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라리아나 류마티즘과의 그 컨비네이션과 지금 닥터 라이타가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 다른 약 뭐 징크라든가 또 항생제라든가 같이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 때에 컨비네이션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르고 그 환자의 상태와 또 이 약의 그 용량이요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TV 닥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 산제이 굽타잖아요. CNN에 대통령은 이런 케이스로 봤을 때 먹지 말았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몇십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라고 답을 했고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제가 보도가 된 것에 댓글들을 쭉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반인들은 거봐 대통령이 처음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좋다고 하더니 좋다고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료진들은 다 먹는데 왜 그런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의사마다 그런 것이 다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뭐 스탠포드라든가 듀크라든가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대통령 말을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이 용감한 거네. 그렇게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비만이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누구죠? 쫓겨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한 얘기 맞네. 모란 맞네 하다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 하면서 친구와 대통령은 조금 주식 갖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대통령의 주식을 관리하는 회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만드는 프랑스의 S자로 시작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양은 작아요. 주식 양은. 대통령이 친구나 가족이 주식 멤버를 가졌기 때문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댓글이지만 다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가졌기 때문이야. 항상 대통령은 모든 것을 돈과 연관을 시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안 먹었어. 지금 거짓말 치는 거야. 어제 감찰관을 해고한 것 마이크 폼페오 그게 마이크 폼페오가 뭐 심부름 좀 시켰다 꼭 그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의회의 동의 없이 무기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그 내용을 감찰관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댓글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널리스트들이 그것을 프로브를 조금 해주는데 아무튼 예방용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고 마스크는 안 쓴다. 사람들과 악수는 하면서
거리두기를 안 하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얘기예요. 싯벨트를 안 하면서 벽에를 핸들 옆에 뭐 에어백처럼 차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런 댓글을 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댓글이 더 먼저였어요. 일반인들의. 이 조 스카보로가 그 MSNBC의 아침 모닝 뉴스를 진행하는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티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 안 먹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오래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가까이서 밥을 먹어본 거는 한 번인데 한 번 아닐 거예요. 파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가까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그렇게 손을 씻어대든지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것에 집착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아는데 이 사람 안 먹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ctually says he's doing something, which let me assure you he is not doing. 대통령이 또 뭔가를 한다고 얘기할 때 항상 안 한 거야. Taking hydroxychloroquine. And all the time that I knew him.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테이킹 안 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taking hydroxychloroquine. And all the time that I knew him, I only sat for one meal with him. And before that meal, he had wipes like this high. And we just go through the wipes compulsively and wipe his hands, sanitize his hands before eating anything. So 무엇이든지 먹기 전에는 굉장히 그 손을 깨끗이 소독한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식품의약국이나 제약청 관계자 다 그의 식품의약국 will kill you. 이거 당신 죽일 수도 있습니다. The VA said. 제약청 관계자도 이거 당신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Fox News is Neil Cavuto said on Fox News and I say 박스 뉴스 진행자가 얘기를 좀 전에 들어보셨던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었다고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probably now wants to distract from the fact that the Secretary of State was being investigated and that the President was being investigated for Saudi arms sales. And so they fired the 결국은 investigator. 어제 가장 중요하게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판매하는 그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이 뉴스로 아주 그 재주 있게 돌린 것이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무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지난해에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받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무기를 팔려고 했었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에 사위가 관여가 됐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관여가 됐었는데 지난해 5월이군요. 그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대통령이 무척 그 화가 났죠. 긴급 사태를 선포해서 70억 달러군요. 무기를 팔면서 그때 명분은 이래야지 이란을 뭐 칠 수 있어. 이란을 막을 수 있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단체나 그런 비영리 기구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무기 사서 예멘에 내전을 부추긴다던가 예멘에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숨진다던가 해서 함부로 팔 수 없고 또 자말 카쇼기 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무기를 팔 수 없게 됐을 때 이것을 의회를 제껴놓고 팔려고 했었던 이 내용을 어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해고해버린 국무부 감찰관을 해고한 그 이유인데 그 감찰관을 해고했는데 그 감찰관이 폼페오가 국고를 쓰면서 뭐 비행기 함부로 타고 다니고 뭐 사람들에게 뭐 세탁소에서 옷 찾아와라 예약하고 강아지 걸게 하고 이런 것만 시킨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조사를 했고 이 조사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가 시인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 해고하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그런 거 나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모른 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몰랐어도 무능한 거고요. 그런 감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부서장인 국무장관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퍼뜨렸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그 부서인 식품안전국과 질병통제국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나 지금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의 문제로 미국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룩다운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그 점으로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의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은 뭐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요. 제롬 파웰로 화면이 이어졌다 끊겨졌다 합니다. 전부 지난번에 뭐 앤토니 파우치 박사처럼 집에서 지금 청문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연준 의장의 경우는 의회에서 그 개인들이 너무 지금 힘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써주셨던가요?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옷가게를 어떤 분이 김 선생님이셨는데 옷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이해를 못 하고 때로는 화내는 사람도 있다고. 옷가게 오픈은 하지만 들어가서 옷을 입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 옷가게에는 조금 비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오픈은 하면서 그림의 떡.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그 2조 달러 전부 이게 케어스 액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개인에게 돈 주는 것, 큰 기업에 돈을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기타 등등 로컬이나 주정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을 하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방에서 그 감시를 하는 거죠.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인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스티브 무누신 의원 막 다그쳤어요. 뭐 큰 기업에만 좋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더 의회에서 돈을 더 지원을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요. 정보위원회에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본인은 보고를 정보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주식값 크게 내려가겠네 해서 내려가기 전에 확 팔아버린 그 공화당의 리처드 버 그 정보위원장이 FBI가 영장을 들고 상원의원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는 일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상례로 봐서는. 그러고 나서는 조사받는 동안에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 해서 내놨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대표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을 정보위원장 그 대행으로 일단 임명을 했습니다. 임시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도 이제 점점 정치인으로서 다져가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거죠. 물론 2016년도에 젊고 플로리다 태생이고 또 이제 쿠바에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왔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듯 보였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초적인 그 기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넉아웃 돼 버렸잖아요. 그 부시 가문의 정치적으로 로열 패밀리의 그 아들까지도 오히려 형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이 먼저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끝내 대통령 자리를 놓쳤다라고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가 다르다고 조금 말을 약간씩 바꾸는데 이게 레이티스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나서 총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전부 비디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뭐 초대를 받으니까 연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 거기에 연설할 필요 없어 해서 연설은 안 했는데 트위터로 편지해 보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읽기 힘들었어요. 이 두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트윗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너무나 많은 그 피해를 줬다. 4월 달에 기금 중단을 일단 하고 리뷰하겠다고 했잖아요. 리뷰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을 2019년 12월 어쩌면 그 이전에 퍼진 것을
그 세계보건기구가 무시했다. 중국 편만 들고 완전히 그 중국 안에서 그보다 더 일찍 이 일이 터졌을 수도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라. 30일 시간을 주겠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러면 그 임시기금 그 지원 중단을 영구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한다.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런 것이 또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또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낭비가 아주 많은 거죠. 시간적인 낭비, 돈적인 또 신뢰 낭비 이런 게 많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뭐 정확하게 날짜로 말씀드리자면 1월 24일이었습니다. 12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의 행위를 그 비난을 하는데 1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윗에서 중국을 칭찬했고요. 그 베이징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한다. 고맙다. 그 베이징의 그 노력과 투명성에 대해서 다 잘 될 거야. 특히 미국인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때 미국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까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그 세계 그 보건기구 그 수장이 사무총장이 뭐 트위터로 편지 잘 받았다고 했고요. 아무튼 그 중국은 여전히 지금도 미국이 그 자신들이 잘못 대응한 것을 무조건 그 중국에 탓하지 마라 하는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요. 4명 가운데 3명이 유니버설 헬스케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달 정부가 국민에게 체크를 지불을 해야지 된다. 지난번에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1,200처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법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한계치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지금 리오프닝 시작하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올해 말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 한 20% 정도는 감염되지 않을까 뭐 이 같은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살기 힘듭니다. 지금 뭐 텍사스, 뉴욕, 뉴저지, 뭐 필라델피아, 미시건, 오하이오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여행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살아보신 분들 계시는데 인간이 참 그 강하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저는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구스타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그로서리 스토어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스트레이트 홀세일이라고 해서 있는데 인구가 450명 있는 곳이고요. 인구는 450명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페리로 물건을 코스코에 주문을 하면 코스코에서 페리로 가져다 주는데 페리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50마일에 있는 그 주노로 가서 주노에서 50마일 떨어지는 곳이군요. 거기에 가서 14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군용 트럭 같은 것을 개조를 해서 직원이나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14시간씩 가서 이거를 사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대단하다. 이 알래스카 사람들 자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요. 뭐 14시간 운전하면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건을 사서 우리 그 손님들께 드리면은 되죠. 우리 알래스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언제 도와주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요. 그런데 14시간 운전하고 물건 가득 싣고 오려면 날씨도 봐야지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 주인 부부가 얘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태에도 날마다 나와서 일해주고 운전해주고 물건 날라다주고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가 뉴욕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 스테이 앳 홈을 안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굉장히 세 번째로 많아요. 지금 미국, 러시아, 다음이 상파울로, 브라질이 됐고요. 이게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상파울로 시장과 대통령과도 의견이 다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